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릿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등주 투자하는 거 과연 안전할까요?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준비한 첫 번째 베이직 투자 칼럼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등주 사모으기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지난 삼성전자의 성과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우량주 투자 사례를 통해서 개별주 투자 혹은 우량주 투자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민낯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개별주 투자 혹은 우량주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등주 사모으기 신화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주식을 한지 오래된 분들이든 유달리 삼성전자만을 사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 주변에도 있고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 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요. 삼성전자가 나쁘다 혹은 좋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삼성전자만 사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는 그분들의 심리에는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앞으로 절대 망할 일이 없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실천했던 분들의 성공 사례가 심지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한 주당 2,000원이던 삼성전자 주식 20년 동안 사모은 택시기사의 근황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사실 EBS 세상을 잇는 다큐 방송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오로지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 부를 이룬 택시기사분의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짤 같은 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했던 본인에 비해서 그냥 삼성전자 주식에 그냥 냉장고에 이쁘네 하고 샀던 아내의 순가가 더 좋다 이런 내용 보다 보면 그래 주식 어렵게 할 거 뭐 있냐 그냥 꾸준히 삼성전자 사 모으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삼성전자 주식만 모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그동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공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과연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즉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 과연 언제나 성공하는 방법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삼성전자의 지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 1월부터 20년 8월까지의 로그 차트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CAGR은 18.74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특히 이 초반 구간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MDD는 그러나 마이너스 69.51%, 즉 삼성전자를 이때 사셔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중간에 자산의 한 70% 이상이 날아가는 경험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샤프 레이시오, 샤프 비율은 0.35로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방식은 굉장히 인상적인 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의 변동성과 낙폭을 견뎌야지 이 성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저렇게 낙폭이 크면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투자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대형 우량주에 투자한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런 투자 방법이 언제나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기업인 현대차에 투자해서 보유했을 때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85년 1월부터 보유했을 때 CAGR은 연평균 11.51%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MDD는 그러나 굉장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71.17%로 삼성전자보다도 더 컸고요. 샤프 레이시오는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19로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현대차라는 어떤 우량주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복리 수익률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낙폭을 견뎠어야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전력 주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나 현대차 고르신 분들은 운이 좋았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 투자했던 분들의 성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주식 투자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때 이 한국전력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전력이 한때 이 시세 차익과 배당을 모두 노릴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이니까 앞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 거니까 성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까지 그 투자 방식을 고수하면서 한국전력이나 주식을 모아왔다면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CAGR 보시면 89년 8월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67의 참담한 수익률 기록했고요. MDD 마이너스 69.63으로 어마어마한 낙폭 역시 기록했습니다. 샤프 비율은 이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요.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샤프 비율은 뭐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한국전력이라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모아가 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담한 수익률이 돌아올 수 있으며 중간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변동성과 낙폭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업을 이해했던 분들은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이 되지 않으니 투자를 하기 어려운 회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전력을 그냥 모아야겠다. 내가 들어본 주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모으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서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사례 한번 볼게요. 애플의 주가입니다. 애플의 주가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렸고요. 지난 85년부터 성과 보면 CAGR 21.57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MDD 보면 이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생겼던 마이너스 79.64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애플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꽤나 큰 시련의 순간은 언제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샤프 레이시오는 개별주 투자한 것 치고는 상당히 우수했다.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그래프는 바로 다음 그래프입니다. 애플 주식을 보유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낙폭 그래프인데요. 닷컴 버블이 무너지기도 전에 마이너스 79.64% MDD 기록할 수 있고요. 그 뒤로 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겪었던 거의 80%에 가까운 MDD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지난 뭐 20년간의 성과가 중간에 리만 브로더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하는 순간에는 또 굉장히 큰 낙폭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구간이 있었을 것이다. 즉 애플의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도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드로우다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보잉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매우 가혹한 순간들이 존재했다. 애플 주가를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GE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한때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애플과 같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었고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자 거대한 규모의 회사로 잭 웰치 같이 유명한 CEO가 여기를 경영하면서 세계 초인류 기업의 상징과 같은 회사였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 GE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1등주였던 GE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여기 앞에서 시작했던 분들이야 뭐 좋은 성과를 이까지 거두었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과거의 성과를 보고 쭉 우상향할 것을 기대했는데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횡보 하락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CAGR 보면 85년 1월부터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96%이고요. MDD는 마이너스 81.62%로 매우 참담합니다. CAGR과 MDD, 뭐 그 외에 이런 변동성 그래프만 보아도 샤프 레이시오가 0.11로 매우 안 좋겠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위대한 기업들도 기업의 운명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총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삼성전자가 갑자기 경쟁력을 잃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만 모으는 방식의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볼 때 초대형 우량주에 특히 극소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얻은 성과는
아무래도 지속 가능하다기보다는 운의 영역에 속해서 거둔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예전에 삼성전자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생존하면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고 우리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이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삼성전자보다도 뭐 훨씬 더 대단하고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이 갑자기 정점에서 몰락해가는 기업을 골랐지 않았다라는 확률을 우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량한 애플이라는 주식이 있지만 과거의 닷컴 버블 때로 돌아가 보면 낙폭이 80%나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사서 앞으로 이 기업이 유망하니까 나는 끝까지 존버해서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는 생각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낙폭이 또 겁이 나서 나는 어떤 낙폭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겠다 생각해서 뭐 국가에서 운영하고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같은 회사를 골랐다고 가정해보죠. 만약에 그런 주식을 선택했던 주주들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주 쓰디쓴 결과를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민낯이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인데요. 주식은 과연 국채를 능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년 5월에 헨드리 베센바인더라는 분이 쓴 글이고요. Do stocks outperform treasury bills라는 내용을 보면 결국 핵심만 요약해보면 26년 이후에 보통 주식 이 7개 종목이 있으면은 그 중에 4개의 종목은 장기 투자 수익률이 1개월 만기 국채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개월이니까 초단기 국채인데 이거의 이율은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즉 성과가 그냥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른 것 중에 꽝일 확률이 절반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 자료를 또 이제 살펴보면 94년부터 14년까지 S&P 500의 상위 20개 종목은 전체의 4%지만 즉 500개 중에 20개는 대략 전체의 4%지만 이 20개의 종목이 지시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20개의 종목 중에서도 6개의 종목이 지수에서 이 연평균 수익률을 차지하는 것이 33%였다. 즉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승자가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리드하는 형태인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500개 기업 중에서 6개 꼽으라 하면 거의 1% 확률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정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확률적으로 1%의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 정도로 운이 좋냐? 꼭 생각해 봐야겠죠. 모스닥석이란 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S&P 500의 드로우다운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30% 조금 넘는 건데 20년 9월 10일을 기점으로 S&P 500보다도 성과가 안 좋은 기업이 66% 그리고 낙폭은 더 큰 기업은 76%로 S&P 500보다 성과도 안 좋고 낙폭은 더 크고 이런 기업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 한번 또 보시면 재미있는데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MDD가 20% 근방인 기업이 한 56종목 정도 되는데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낙폭을 기록했던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마이너스 60% 이하인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은 81종목으로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작은 MDD를 기록한 것보다 큰 MDD를 기록한 종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골라서 어떤 특정 종목을 모아가는 투자 방식이 이러한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소수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에서 거둔 성공은 아주 소수의 성공 사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생존 편향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투자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리스크 대비 과연 효율적이었냐 얘기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 레드앤브릿지 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투자 방법은 운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운의 요소가 많다는 것은 운이란 거는 항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소수 우량주 집중 투자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를 과연 운의 영역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투자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모두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어드밴스드 투자 칼럼에서는 저희가 삼성전자를 기왕 투자한다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하면
비교적 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